네, 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5,700선마저 돌파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7,900선까지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는 반도체와 산업재 쪽이 같이 움직였다면 오늘은 반도체 쪽은 전반적으로 쉬어가지만 조선, 방산, 원전 일제히 강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정유 관련주들 그리고 증시 하락에 힘입은 증권주들까지 연속적으로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투자 전략 그리고 어떤 투자 이슈에 좀 가장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중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 해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BN골드의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죠. 현재는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5,750선 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관의 수급만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4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증시 전망, 지금은 좀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5,700선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왔다 보니까 언제 5,700선, 그것도 5,750선을 넘겨서 자리를 좀 잡고 있다 보니까 지대로 간다라 그러면 이건 6,000선도 가볍게 넘길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요, 어제 시장에 연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라 그러면 어제는 일단 반도체가 끌어당겨서 지수를 올려놓으니까 밀릴 수 있는 자리를 원전과 방산 그리고 금융주들이 좀 뒤를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전주와 방산주들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증권주도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빨려 들어가면서 이 시장을 좀 잘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지금 입장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어제와 연속적으로 또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일단 원전주에 대한 흐름부터 먼저 짚어드리면, 일단 코스피 시장의 원전주에 대한 움직임들은 역시나 대미 투자에 대한 재료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정부 실무단이 미국에 급할해서 좀 이 회의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 1호 프로젝트가 원전과 전력에 대한 프로젝트가 될 거다라는 이슈가 붙다 보니까 원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들이 나왔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또 한국 정부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신규 원전 설계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계속 쏠리다 보니 최근에 잠잠했던 원전주에 대한 움직임들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불을 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를 받쳐주는 게 바로 이 방산주에 대한 흐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산주에 대한 흐름 또한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발 그리고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덕분에 우리 K방산은 오히려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게다가 지금 뭐 일부 시장의 전망들을 놓고 봤을 때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우리나라 주요 방산 기업들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상당히 또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가 쉬어감에 따라 지수가 좀 주춤할 수 있었던 자리를 원전과 방산주가 열심히 또 지탱해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 또 하나 챙겨봐야 되는 건 역시나 또 증권주에 대한 흐름이죠. 아무래도 지수가 사상 최고치의 흐름들을 이어가다 보니까 뭐 위탁매매 수수료라든가 뭐 자산관리에 대한 이 수익들이 역대급으로 또 찍힐 수 있다는 기대감에 증권주 움직임들이 장난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수급들이 이제는 증권주, 은행주 넘어서 보험주까지 들어가고 있다 보니 우리 시장 역시나 발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좀 일부 이어지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단기적으로 좀 찰실하는 구간 당연히 소화할 수밖에 없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추격 매수보단 오히려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저점 매수 대응이 가장 또 유효한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섹터 흐름을 정리해 주셨네요. 조선과 방산, 원전, 그리고 반도체부터 증권주까지 매니저님이 좀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정학적인 리스크 다시금 좀 대두가 되면서 오늘 정유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안에서 흥구석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또 나오면서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그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오늘 정유 관련주들 흥구석유가 그 안에서도 유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강한 상승폭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과 비교했을 때는 힘이 살짝 빠졌는데도 그럼에도 두 자릿수 대 상승폭을 켜내주고 있죠. 현재는 13%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흥구석유, 다만 이런 정유주들 지금 변동성 대응은 어떻게 해봐야 될지도 고민이 되거든요. 흥구석유 지금은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사실 이제 흥구석유 같은 정유주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시장의 흐름과 같은 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게 약간의 또 리스크성이 좀 일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와 이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다 보니 당연히 항상 중동과의 충돌이 있을 때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원유의 이 유통을 좀 차단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럼 당연히 유가는 오르게 될 거고 물류에 대한 비용도 오르게 될 거고 이런 또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유가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데요. 아마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유가 관련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 굳이 여러분들이 기노브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시장을 보는데 단기 트레이딩이 조금 잘하고 내가 단타 매매를 좀 본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잡을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유가 관련주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그런 흐름은 모르겠고 조금 더 기노브로 나는 국가나 유망주들을 좀 보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유가 정유주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차라리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굳이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바꾸고 싶다라 그러면 저는 방산주에 대한 사이클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유가 관련주에 대한 이런 시장의 변동성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들여다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선을 방산주 쪽으로 돌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 안전하게 또 수익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안쪽으로 이란 공격을 결정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지정학적인 그런 위기가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정유주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흥구석유를 저희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는데요. 다만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관련해서는 변동성에 주의하는 게 좋다. 그리고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방산 쪽에 집중해보는 대안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산 쪽에 관해서도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반도체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성하준 매니저 어느 쪽에 가장 집중하고 계실지 궁금한데 오늘의 탑픽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탑픽 종목 역시나 반도체 가져왔는데요. 이전에도 소개해드리고 수익을 좀 챙겨드렸던 세미파이브라는 종목을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와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 원전주에 대한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종목들을 잡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생각보다 관심받지 못하고 약간은 잠시 동안 쉬어가고 있는 반도체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세미파이브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미파이브는 2019년도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이자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고객사 설계를 넘겨받아서 파운드리에 전달하는 기존 역할을 넘어서요. 반도체 설계의 핵심 요소들을 미리 레고 블록처럼 만들어둔 SOC 플랫폼이 상당히 또 크게 부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통해서 팹리스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 기간과 비용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보니 세미파이브에 대한 기대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담아가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투자 포인트를 좀 같이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렇게 이 세미파이브가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 반도체 종목인 건 좋은데 신규 상장주 접근이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냥 신규 상장주라서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시장의 이런 이 재료들과 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재료들을 너무나도 잘 끌어당겨 오기 때문에 제가 세미파이브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세미파이브가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중심으로 진입을 하고 있죠. 바로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요. 미국의 나이오빈 마이크로 시스템즈와 함께 100억 원 규모의 완전 동형 가속기 개발 턴기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주는 삼성 파운드리의 팔라노 공정을 기반으로요. 설계부터 패키징,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세미파이브가 책임지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나비전의 양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는 미국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최근까지 시장에서 조금 부진할 수 있었던 주가의 흐름을 이런 공급계약 체결 소식, 계약 체결 소식으로 조금 더 크게 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SOC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숙제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세미파이브는 이 문제를
플랫폼으로 해결했다는 점이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고객사가 0부터 100까지 일일이 다 만들기 필요 없이 검증된 IP 블록을 통해서 조립만 하면 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세미5의 강점인데, 이런 부분들 덕분에 개발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시장의 출시 기간은 압도적으로 단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가 고성능 컴퓨팅 이쪽 시장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세미5는 이쪽 플랫폼을 이미 완성을 해뒀고요. 게다가 이제 10건 이상의 빅다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라는 점이 저는 강력한 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플랫폼 경쟁력은 한 번 도입하면 빠져나가기 힘든 세미5의 강력한 낙인 효과로 모멘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싶은 건 역시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도체 시장을 보신다라 그러면 역시나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재료들을 자주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재료들도 역시나 이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을 지어두고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한 재료를 받아가면서 테슬라의 이 이나노 공장, 이 AI6 칩을 본격적으로 또 양산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단체적으로 부각이 된다라 그러면 역시나 글로벌 파트너사 이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세미5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28,800원대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33,000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세미5 반도체 쪽 안에서 성하준 매니저의 탑픽 종목까지 함께 꼽아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목표가 3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24,000원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코스피 쪽에서 기관의 수급만이 홀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현재는 4,700억 원어치 기관에서 지금 수급을 물량을 담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 수급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쪽으로도 향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조금 전에 또 급 반전으로 플러스권으로 전환한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지금은 2% 가까이 상승폭을 키워가주고 있는데요.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오늘장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반도체 투톱 대형주들은 지금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일부 쉬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상승폭을 크게 둔화시킨다라든가 아니면 크게 밀어내는 모습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외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기관이 매수를 잡아주면서 그 주가의 흐름들을 좀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은 탄탄하게 조정 구간을 버텨낼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조정 국면이 나오는데, 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밀리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 좀 더 매집돼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오히려 이 밀리는 구간이 아닌 이런 기간 조정을 통해서 매집되는 구간으로 흐름을 좀 이어가 준다라 그러면 저는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흐름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조금 있으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미국 증시에서 메타와 엔비디아에 대한 이 반도체 계약 공시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왔죠. 이건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에 대한 호재로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지금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조만간 여러분들이 몰랐던 놀라운 칩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얘기 또한 결국에 최근에 치킨 회동을 벌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연계성도 고려해본다라 그러면 현 시점에서 쉬어가는 반도체주들은 오히려 그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중심을 조금 더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형주에 대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부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 저점 매수하는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로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쪽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성하준 매니저의 탑픽 종목 세미5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에 대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더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언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따로 여러분들 공개 방송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내일 또 제가 여러분들 오전 10시 20분에 공개 방송 좀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 연휴도 끝났겠다. 본격적으로 달려볼까 하는 분들은요. 내일 여러분들 오전 10시 20분에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공개 방송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가입하시고 거기서 많은 내용들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게도 무료 방송은 없지만요. 성하준 매니저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하준 매니저의 투자 나침반 시간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